이별 후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연락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잊는 거 아닐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데요, 남자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 아직도 내 프레임 안에 있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시점에 불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한 행동을 해버리면 원래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남자도 그 순간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인지 혹은 행동해야만 하는 경우인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그 남자가 스스로 돌아올 남자인지 아닌지 단 1분 안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그동안 망설여 왔는지 혹은 왜 기다려야 했는지 조금은 명확해지실 거예요. 먼저 진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남자들의 공통점부터 볼게요. 이별을 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끝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시 내려놓는 이별을 합니다. 이른바 보류형 이별을 하는 남자들은 감정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이별을 통보하면서 미안해, 내가 문제야, 이런 말하는 남자들 있죠. 이건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미련이 남아있는데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감정을 정리하려는 언어죠. 반대로 감정이 완전히 식은 사람은 미안하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끝이야 라고만 말을 하죠. 또 하나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다, 조금만 시간을 줘. 이건 감정이 끝난 게 아니라 도피 단계에 들어간 남자들의 전형적인 멘트예요. 당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룰 여유가 없어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완전한 끝이 아닌 감정의 휴식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더 정확한 건 항상 행동이에요. 이별을 결심했는데도 대화 중에 눈을 잘못 피하거나 울먹거리거나 표정이 흔들리는 경우, 이건 감정 억제가 실패한 반응이거든요. 감정이 완전히 식은 사람은 이런 반응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도 스토리를 계속 본다거나 프로필을 확인한다거나 대화창을 한 번씩 열어보는 행동들, 이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나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남자의 신호예요. 이런 남자들은 그때는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를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별 직후에는 당신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공백 속에서 남자의 후회가 자라고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는 자기 감정을 다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 남자들도 있어요. 모든 남자가 기다리면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남자들은 당신이 멈추는 순간, 아, 진짜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다림이 답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부담 없는 접점을 만들어야 하는 케이스인 건데요. 그래서 한번 이 유형의 남자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별 직후 가장 먼저 해방감을 느끼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 이제 좀 살겠다, 요즘 마음이 편하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를 이제로 필요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안 하시곤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해방감은 감정이 사라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 쌓였던 피로, 압박, 책임감이 한 번에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반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 끝났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연락을 하거나 붙잡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남자의 해방감은 역시 혼자가 편하네 라는 확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유형은 기다리기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급하게 다가가도 망가져요.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대화가 아니라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예전이랑 좀 달라졌네? 이 흐름을 보여줘야 하는 케이스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고갈된 남자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거는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라 싸울 힘조차 남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 남자는 이 조용함에 익숙해지고 그 평온함이 이 관계가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다림은 독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단전한 남자가 있거든요. 차단, 삭제, 단호한 선긋기, 이거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남아있어서 벽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지금 당장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이 조금 필요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세 유형 모두 아무것도 안 하면 알아서 돌아오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 없이 움직이면 관계는 더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직 마음이 조금 따라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아,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단계구나. 아, 이 타이밍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알겠는데 막상 혼자 있을 때가 문제죠. 카톡창을 열어보거나 상대 프로필을 한번 보는 순간 방금까지 이해했던 것들이 전부 흐려지고 불안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건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 감정이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 정확히 짚어줄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준비해둔 게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돌아올 남자, 기다리는 여자 전자책이에요. 이 전자책은 기다리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자의 감정이 이별 후 어디서 무너지고 남자의 감정은 어떤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지 그 구조부터 차분히 정리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내가 해방감의 남자를 마주하는 건지 감정이 고갈된 상태인지 아니면 단절 국면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과 기준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언제 연락하라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감정으로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반복되는지를 미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불안이 올라올 때, 괜히 움직이고 싶을 때 이 책은 행동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대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기다리면 돌아올 흐름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영상의 고정 댓글의 링크를 눌러보시면 전자책 안내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해서 움직이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은 여러분들을 제외로 억지로 끌고 가는 책이 아니라 남자가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1%의 가능성만 남아있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편에서 같이 버텨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아픔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연애를 떠먹여드리는 연떠먹이었습니다.